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충청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대위 인선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부친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라고 친근감을 표시한 윤 후보는 세종시에 대한 방침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추가로 인선을 진행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에 청년 여성을 염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교수의 선대위 합류를 반대했었다라고 네. 알려졌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의 뜻을 따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이 가담을 선대위원장으로 함으로써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이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혼란해질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선대위원장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눈길을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티류카바 디나 씨, 1991년생이고 워킹맘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디나 위원장이 이주민 여성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윤희숙 금태섭 전 의원과 권경혜 변호사 등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불발에 따라서 선대위원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한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합류가 최종이 불발이 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 거취를 두고도 논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장제원 의원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앞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먼 사람 얘기하시겠어요. 진 전 교수가 28일에 차지철 역할을 지금 장제원이 하고 있고 장순실이란 말이 여의도에 나도는 모양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진정한 정권교체 회방꾼이다라고 맞비판을 했고요. 다시 진 전 교수가 이게 백의종군 하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라고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26일 선대위 인선 중에 장제원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한편 윤석열 후보는 장 의원이 캠프 선대위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캠프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초점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 없는 선대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간의 가정에 대해서 이 캠프 핵심 관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박근혜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고집을 윤석열 후보가 뿌리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대놓고 공작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각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앤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네. 과연 그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논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선대위 추가 인선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카드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안티페미니즘에 덫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의 표를 얻는 것이 경선 과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본선에 가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좀 없애줄 수 있는 게 특히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남녀와 구별 없이 모두 찬성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을 카드로 내세울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제 뭐랑 또 컨트라스트가 되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옛날에 맡았던 담당했던 변론 그게 이제 변론을 맡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변론의 그 요지가 뭐였냐면 심신미약이었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하고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대조된다. 아마,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티루커버 디나 씨 이거
이분을 뭐 사할린 동포의 네, 손녀. 이분을 택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중도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의 연합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인사는 좀 실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 소장님. 예, 뭐 사실 이렇게 뭐 자잘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예,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가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왜 결국 밀어냈냐가 전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요. 뭐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김한길 의원을 전면에 세우고 안철수 후보와 불화를 빚을 수밖에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밀어낸 것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단일화에 의한 51% 획득을 목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부차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적으로 안철수 카드를 바라본 인선이다. 네. 아하, 그렇군요. 이 해석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진 작가님? 거기까지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게 3개월짜리 각원물이잖아요.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인데 그게 아니라 벌써 정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예. 분배한다는 이런 느낌이 많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뭐 최후 통첩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 그 말은 원래는 김동인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니들이 부탁했지 최후 통첩할게 이거 받아? 안 받으면 나 안 할 거야.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권력을 배분한다. 너 이 정도면 되잖아. 뭐가 뭐 왜 목리를 부려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고 지금 보수층의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 구도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막판에 밀릴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카드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화 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자, 한편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문고리 권력 논란 그 논쟁을 주도하시는 우리 진 작가님.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김현정 뉴스에 오늘 오전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두 분 사이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화해서 진 교수님한테 정확히 상황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화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거든요. 예. 근데 전화 안 왔어요.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야, 전화가 안 왔군요. 예.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났잖아요.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장 의원이 지금 당사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를 갖다 이분이 참여한 게 아니라 거의 주재를 했겠죠. 지금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당 안팎의 여러 사람한테 복수의 사람한테 동일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말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가 이제 비판글을 썼더니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 떡밥을 하나 던져본 거거든요. 예. 뚝 던졌더니 물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세 맞구나. 음.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장 의원은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거에 자기는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회의는 무슨 회의예요? 이분이 백의종군한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 무슨 회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알고 있는 바 또는 제가 들은 바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분 말이. 이분 말하고는 사태가. 그렇군요. 그 후보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 예, 예. 근데 뭐 최순실은 무슨 직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지. 예. 김 소장님은? 이거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왕자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써줬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SNS는 자기의 책임에 올렸지만 언제 올렸는지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고 이게 모든 게 다 비공식 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사가도 그랬고. 예.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발사주 의혹 때도 돌아보면 한동훈 검사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모임에 껴있는지 단톡방에 보면 권순정 대변인하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차장급 검사랑 같이 모인 카톡방에서 상의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이 후보 주변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뭔가를 해왔던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뭐 직책은 안 줘도 나랑 마음으로 나눈 사이인데 뭐 어떠냐라는 정도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검찰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란 자리, 정치라는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 이런 큰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대내비라고 대내비. 대내비. 밖에서는 다 하는데 안에서만 쉬쉬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자 이번에 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신 거죠?
고민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가 합류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시게 된 결정적 이유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아동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한 지금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제가 그 스토킹 처벌법 입법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예. 지금 뭐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하시는 그런 스토킹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는 뭐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지금 이제 그 교제 살인을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이제 그 상대 후보의 과거에 이제 변론. 예. 네. 부분에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을 변론하셨고, 근데 그 심신미약의 이유가 지금 뭐 제가 십수년 동안 만취해서 여자를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변론이다. 주장해서도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알게 돼서 좀 약간 경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와중에 일요일 날 다시 뭐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해서 예.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그 무고죄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네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네, 또 윤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건강한 네. 페미니즘 발언으로 또 논란도 있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무고죄가 입증이 됐는데 예. 계획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엄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뭐 수사 절차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고죄가 남용된다면 예. 그렇다면 그것은 뭐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는 그 페미니즘과 연관된 내용은 아마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깊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연유로 사실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도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반대하신 분도 심지어 명시적 반대를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 반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 레디컬리즘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요? 그러니까 예. 급진주의는 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지. 예. 피해자 중에 여자들만 보호를 해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80%가 여성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곧 여성의 보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저를 이제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여성만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니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면 어떤 그 설명이라도 곁들여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진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 먼저 하실까요? 예, 특히 이제 2030 남성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란 말을 딱 들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반발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남성 여성 모두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누구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서 저의 정체감을 이제 언제 찾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아이덴티티가 사실 훨씬 더 강렬했었거든요. 인생의 초반부에는. 네. 근데 이제서야 사실은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페미니즘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뭐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과도하게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컨대 뭐 좀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문제지 이것이 뭐 적대적으로 혐오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새가 날려면 왼쪽 날개 하나로만은 날 수 없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빈틈을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에 가장 강렬하게 뭐 이제 영입제의를 수락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여성 정책에 대한 빈틈을 채우러 가신다. 그렇습니다. 예, 김 소장님. 예, 교수님. 근데 이제 그 아까 무고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성폭력 특별법 안에다가 별도로 무고죄를 더 신설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여가부가 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이게 모르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성폭력 특별법 안에 만들자라는 것을 초반에 공약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밀고 갈 정책으로 보는데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폭력 무고죄를 신설하던 말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 무고죄가 신설이 된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서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하느냐는 전혀 그 청년 정책이라는 곳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만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지금 따지기에는 좀 더 뭐 상세히 정리가 된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교제 살인도 있고 스토킹부터 그렇습니다. 온갖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죽고 난 다음에 검거율 100%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 입법이 됐지만 문제는 법만 만든다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죽음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지침이 좀 더 촘촘하게 시행령 안에 상세히 특히 IT 전자기기를 이용한 스마트워치를 누가 차느냐 관리의 대상이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중에 그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요 말씀 좀 길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죠.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자, 이번 인선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오늘 4일째 첫 선대위에도 광주에서 했고 이 광주 지역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청년으로 인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첫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면서 정책을 제시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 시계는 너무 느리고 더디기만 하다. 협상하고 타협하되 신속하고 책임 있게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28일에는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 광주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10명이 인선이 됐는데 예.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빼고 나머지 9명은 각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이었습니다. 이중 일원인 작곡가 모 씨가 신천지 활동 이력이 밝혀져서 자진 사퇴하는 진통도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선대위원장 남진희 씨가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3이죠. 네, 올해 첫 투표하는 만 18세 광주여고 3학년 학생인데요. 앞에서 발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지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오래 살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가운데 또 민주당을 과거에 탈당했던 호남 출신 지역 정치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동영 전 의원 역시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서울신문이 정대철 전 의원 측 관계자하고 통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정대철 전 의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이달 말쯤에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정동영 전 의원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때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고요. 그리고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뒤에서 도왔다라고 고백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참고로 정동영 전 의원은 2007년에 민주당 대통합 민주신당이죠. 그때 경선 당시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에 이재명 후보가 참여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정동영 전 의원도 어떤 긍정적인 기류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뭐 여기서 밝혀진 대로 이달 말쯤에 뭐 얼마 안 남았죠. 11월이 네네. 논의를 하고 있거나 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광주 지역 선대위를 청년들로 채운 이재명 후보. 자,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뇌피셜 좀 풀어도 돼요? 아, 그럼요. 푸세요. 일단 진 작가님의 해석임을 전제로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했죠?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아니 아, 그렇군요. 국힘에다 얘기를 했거든. 첫 번째 네. 선대위 꿀 때 일단 혁신적이어야 된다. 혁신을 예, 예. 해라. 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중도와 보수의 연합. 세 번째 선거전은 젊은이들한테 다 맡겨라. 이 세 번째를 이분들이 엿듣고 지금 실행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을 민주당이 들었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저의 이재명 후보님께 뇌피셜입니다. 직접 여쭤보고 싶네요. 나와주세요, 이재명 후보님. 확실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 달 전부터 사과 무조건 굽히고 사과해라. 그런데 제가 한 달 쉬는 후에 시간에 나 송갑석 뒤늦게. 의원한테 전화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화 그냥 바로 2부 근데 시작할 때 연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렇게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구정감사 웃음소리 지금 우리 네. 김승희 평론가 흥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승희 소장님. 일단 광주는 송갑석 의원이 이 시당위원장을 하는데 나름 장악력이 있거든요. 예, 이 안에서 그래서 좀 새로운 혁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이제 진 작가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대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광주의 모범 사례를 잘 따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50대 이 386 의원들, 586 의원들이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다 이런 퍼포먼스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내려놓는 것을 자기들이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는 확 낮춰서 청년 세대로 넘어가는 요런 그림에서의 뭐 다음 본인들이 노리는 정치적 수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50대가 가고 이제 30대, 20, 30대가 그 주목을 받으니까 그 70년대생들은 우리는 예, 구체적으로 전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가장 예. 껄끄러운 세대인 거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50대가 가고 20대가 오는 게 아니라 20대와 50대가 공존을 하는 정치를 아마 또 이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철저하게 50대에 지금 포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죠? 빈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냥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요. 다행으로 다행으로-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다행으로 저는 80년대 초반생의 MZ 세대의 맏형입니다. 왜 그래? 같이 늙어가는 선생님. 처지예요. 은지야, 우리 같은 세대야. 오늘 뇌피셜이 너무 많은데 방송에. 그 MZ 세대한테 물어보면 네. 나랑 저 김수민 씨랑 같은 세대라고 봐. 그러나 객관적 정의에서 보통 MZ 세대는 80년대 초반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좀 서운하네요. 자, 일단 그 정동영 전 의원의 그 합당, 그러니까 복당, 예, 재기랍 시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니? 김성희 소장부터 요거는 평가해 주실까요? 예, 뭐 호남이 지금 제일 불안하고 제일 약합니다. 이재명 후보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고 호남이 흔들리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도 흔들리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절박감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로들을 예우하는 것과 원로들에게 실제 힘을 주는 것 사이에 그 어떤 그 민감한 부분을 잘 핸들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한편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관련해서 등판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그 눈에 띄게 등판 안 하셔?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만. 네, 친 작가님. 이게 이제 반문
그 반문 인사들을 국민의힘에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건 사실 이낙연계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동영은 이미 잊혀진 지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이낙연계가 지금 안 붙으니까 그래도 지금 그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지금 이분하고 재결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거든요. 많은 경우에 20%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겁니다. 여기가 집토끼잖아요. 예. 자기 근거지고 호남을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 지지를 다지기 위해서 거기 내려가가지고 며칠씩 지금 머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계가 다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심 중에 복심 비서실장 오영훈 비서실장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됐지 않습니까? 뭐 천천히 합작하는 과정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이낙연 후보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자꾸 그 열성 지지자들이 또 너는 왜 안 돕냐, 뭐 배신자다,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예, 김수민 평론가 20초.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층도 저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 보수층 쪽에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선거 전략으로서도 마치 민주당의 김종인 같은 네,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극적인 타이밍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타이밍을 맞추실지 보죠.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